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야빠입니다. 오늘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나라부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짝퉁 안경 돼지님. 오왕덴모님도 오랜만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총은 조금만 있다가 보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트론트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달 가까이 M4 자막이 안 나갔구나. 죄송합니다. 자막 나갔습니까? 나갑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초롱방송을 한 달 가까이 가스블로백 M4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했던 게 이제 킹암스 M4, 그 다음에 이노카츠 M4, 바이퍼 M4, 그 다음에, 또 어디 거였죠? WE의 HK416까지.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 제품으로는 이제 마지막 제품이 되고요. KSC의 메가암스 MKM AR15도 했었군요. 오늘은 이제 7번째네요. 오늘은 7번째고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M4 라인업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서는 마지막 주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블로우백 GHK에서 나온 M4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시네. GHK에서 트런트런님은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자, GHK에서 나온, GHK 하면은 여러분들 메이커가, 지금까지는 GHK, LCT, AK 종류가 AK 종류가 가장 좀 유명했죠.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인 AK 블로우백, 가스 블로우백, AK류가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GHK에서 M4류도 상당히 작동성 뛰어난 M4류도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GHK M4류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GHK의 M4인데 껍데기를 좀 바꿨어요.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튜닝을 했느냐, 여러분들 M4가 AR15 계열의 M4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별의별 M4들이 많이 나오죠. 별의별 M4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참신한 시도, 가장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M4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냐면은 그거는 새로운 탄약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켰던 M4인데 바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AAC에서 나온 300 AAC 라이플이에요.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는. 근데 이게 이제 이 껍데기는 단조 바디로 해서 라텍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라텍에서 나온 단조 바디를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는 GHK의 M4류고, 좋은 총 갖고 계시네요. 안경돼지님. GHK M4에다가 라텍에서 나온 300
AAC 블랙아웃 탄을 적용하는 라이플이죠. 그 라이플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껍데기가 300AAC고 그 뭐 전체적인 구조나 이 에어소프트건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뭐 그냥 M4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스 블로우백이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은 우리가 300AAC가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300AAC에 대한 그 탄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이제 다시 에어소프트건으로 좀 얘기로 들어가는 걸로 하죠. 너무 장난감 얘기만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에어소프트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300AAC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300AAC 쳐보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탄알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은 M4가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던 것이 뭐냐면은 대인 저지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대인 저지력이 조금 모자른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2239경이면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탄두 자체가 가벼우니까 뭐 10g이 채 안 되니까 탄두 자체가 너무 가벼운 탄이라 대인 저지력이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전투소총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7.62mm 나토탄 쓰면 되겠네. 근데 7.62mm 나토탄을 쓰는 프로토로 쓰는 돌격소총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는데, 자동소총을 예를 든다면은 없는 게 아니죠. 417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14라든지 뭐 FAR이라든지 뭐 있는데, 이게 5.56mm보다는 자동으로 놓고 쏠 때 반동도 좀 심하고 다루기가 좀 약간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지녀야 될 탄알, 휴대할 수 있는 탄의 휴대탄 수도 7.62mm 나토탄과 5.56mm의 나토탄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7.62mm 나토탄이 다시 부활해가지고는 옛날에 M14가 부활하듯이 부활해가지고는 세계 곳곳에 AR-15 소총을 밀어내고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비슷한 탄이 뭐가 있을까? AK 7.62mm인데 같은 AK인데 7.62mm 3구탄 쓰는 우리 AK47을 원형으로 하는 AK를 쓰면 되겠네.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는 AR-15 계열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AK라고 해서 AK라는 존재 자체로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AK도 버금가게 인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나 총기 매니아들이 AR-15를 좋아하는 거는 그 AR-15의 독특한 정체성을 좋아하는 거지, AK를 그럼 바꾸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이 M4나 이 AR-15 바디를 쓰면서 특별하게 어떤 그 적이 없이 이걸 가지고 좀 더 대인 저지력을 높일 수 있는 탄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탄들이 있는데, 오늘 뭐 6.8mm 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 300AAC 같은 경우는 이제 위스퍼탄이라고 그러죠. 300 위스퍼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음기 전문가가 탄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5.56mm 나토탄이 아니라 원래 미국엔 또 223 레밍턴 223이라든지 223 5.56mm의 좀 다양한 탄들이 있었어요. 5.56mm의 다양한 탄들이 있는데, 이 중에 5.56mm의 459경 탄피 길이가 아니라 약간 짧은 그 사슴사냥용 탄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그 탄에다가 그 탄두만 AK에 사용되는 7.62mm 탄두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탄피는 5.56mm인데 탄두를 7.62mm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300 위스퍼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걸 소음기, 이 AR-15용 소음기 전용 서브소닉 탄을 개발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탄이에요. 근데 이게 쏘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괜찮거든요. 저지력도 좋고 탄속이 느려지긴 하지만 탄두 무게가 좀 무거워지니까 충분히 운동 에너지량은 오히려 5.56mm 나토탄보다 좀 더 상회하고, 그러니까 괜찮다. 아, 이거 괜찮구나.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 탄을 약간 개량해가지고 아예 지금의 5.56mm 나토 탄피에 7.62mm 탄두를 세팅한 탄, 즉 300AAC, AAC가 회사 이름이에요. 원래 소음기 전문 회사 이름인데 그 하나의 표준 탄을 만들어 버린 거죠. 300 위스퍼 탄을 기본으로 해서 탄피를 5.56mm 탄피에 7.62mm 탄두를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이게 이제 300AAC라는 이름의 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AAC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기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 아머먼트 컴퍼니, 이거 약자의 AAC 300 블랙아웃이라는 탄이 개발이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탄두만 무거워지고 두꺼워진 AR-15 라이플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기존의 하부 유닛은 그대로 AR-15 계열 라이플에 사용하게끔, 문제가 안 되게끔 세심하게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탄창에도 기존의 5.56mm 탄창에도 그대로 사용하게끔, 그것도 6.8mm 탄이 30발 탄창에 27발 8발 들어가는데, 그 AAC 300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30발 탄창이 그대로 30발이 다 들어가게끔 상당히 치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죠. 결국은 기존의 AR-15 라이플에서 5.56mm 총열 빼고 총열을 바꿔서 7.62mm 총열을 세팅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쓰게 하는 거죠. 그 노릿의 볼트도 좀 바꿔주겠고, 약간 상부만 좀 약간만 부품을 바꿔서 간단하게 300AAC 라이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AAC라는 라이플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아시잖아요. 매니아들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잖아요. 다분히 있잖아요. 남들 다 쓰는 5.56mm엔 좀 지겹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거를 찾는 남자의 욕망이죠. 기본적인 남자의 욕망이에요. 새로운 거 찾는 게. 자동차도 그렇고 라이플도 그렇고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근데 5.56mm에 질린 양반들이 결국 이런 약간 변태스러운 300AAC 7.62mm AR-15 M4 버전을 선택을 하면서 인기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는데, 기존의 미 육군에서 새로운 탄을, 어떤 기존의 5.56mm 나토탄의 대인 저지력이 약하다,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탄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새로운 탄을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제식 소총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이 300AAC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M4에서 총열이랑 노리쇠만 좀 살짝 바꿔주면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탄창도 다 호환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병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총에 있어서도 이렇게 300AAC라는 7.62mm의 블랙아웃탄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M4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실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제 300AC 같은 경우는 GHK M4를 베이스로 해서 껍데기만 라텍에서 나온 300AC 키트를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근데 단조 바디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각인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잘 파져 있네요. 그래서 외관은 상당히 그 마음에 드는 외관이에요. 예. 그래서 뭐 각인도 상당히 정확하게 시원하게 켜져 있죠. 탄약 양이요. 탄약 양도 뭐 조금씩 가장 적절한 탄약 양을 뭐 결정을 하겠는데 300AAC도 약간씩 조금씩 탄두에 따라서 그게 115그레인이냐 아니면은 뭐 120그레인이냐 약간 탄두에 따라서 탄약 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5.56mm 나토탄 쓰는 장약 양과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탄약 양이라는 게 장약의 양을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에 그냥 탄약 수, 예, 그렇죠. 탄약 수라면 30발 동일하고요. 30발 탄창에. 그래서 각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그 앞에 URX3 버전의 이 레일 시스템도 아주 상당히 잘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GHK M4는 어떻게 생겼나 내부를 한번 제가 살짝 뜯어서 구경을 좀 해볼게요. 분해를 해가지고. 자, 똑같아요. M4랑은 똑같습니다. 짤캉. 와, 버퍼가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리네요. 버퍼가 성격이 좀 급하네. 얘는 또 버퍼 스토퍼가 조금 짧은가 봐요. 약간 바로 그냥 튀어나오네요. 버퍼는 GHK 노말 버퍼 같아요. 아주 알루미늄 버퍼인데 조금 가공을 했구나. 좀 가공을 좀 심하게 했네요. 스프링 텐션도 좀 센 편이고요. 버퍼 스프링 텐션도. 라텍 거예요? 이상하다. 라텍 거가 왜 저렇게 좀 허접해 보이지? 이것도 또 이중 버퍼구나. 또 이렇게 모진 세월의 풍파를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볼트는 자, 볼트를 똑같습니다. 구조는 거의 기존의 웨스턴함스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름이 아주 떡칠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그 밀폐성 뛰어나네요. 그리고 볼트 자체는 지금 스틸 볼트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강도면에 있어서는 뭐 막강한 것 같아요. 구조는 웨스턴함스 구조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 조금씩 특징적인 부분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좀 닦아놓을 걸 분해해서 기름이 굉장히 많네요. 쇳가루랑. 장전 손잡이도 뺐고요. 기존의 방식은 기존의 햄머 방식은 그 웨스턴함스 방식이랑 큰 차이 없이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조종관이라든지 햄머 시어도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그때 그 뭐라 그럴까 이노카츠처럼 그 다이렉트 저 밸브 로커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저기처럼 그 밸브 로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네요. 살짝 탄창 밸브가 못 누르게끔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이 녀석도 주요 부품은 다 스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강도면에 있어서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네요. 내부 구조도 지금 내부 구조도 상당히 좀 심플해요. 보면은 그 기존의 볼트가 그렇게 그 마감이 투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비교적 요즘에 GHK가 그 뭐죠? G5인가요? 뭐 그거 굉장히 요즘에 좀 플라바드이긴 한데 작동성 좋다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마감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요. 작동성도 분명히 확실하고 뭐 이따가 다시 동작을 좀 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 불필요한 어떤 저기는 전혀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부분만 강화를 시키고 약간 두께가 약간 얇아졌나? 그건 아닌데 치수는 동일할 겁니다. 예. 치수는 다 동일하고요. 기존에 이거는 이제 탄창은 GHK 탄창이에요. 그대로 쓰는데 GHK 탄창 그대로 쓰고 있고요. 내부 구조는 사실상 이노카츠보다는 바이퍼테크 제품이랑 좀 많이 동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밸브 로커 방식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변식 밸브 로커 해주고 지난 시간에 봤던 WE의 트리거 박스랑은 또 다른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웨스턴 암스 라인업이죠. 웨스턴 암스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이라 보통 이제 차이가 거의 그 밸브 로커를 어떻게 때려주느냐 그리고 밸브 로커 부분에 요 부위 요 부분이 밸브 로커 위치에 있고 햄머가 어떤 식으로 때려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들이 많이 나요 메이커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만든 것과 잘 못 만든 것 기준 되는 부분도 얼마만큼 신뢰 있게 밸브 로커를 제대로 항상 일정한 힘으로 때려주느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밸브 로커를 눌러주느냐 그런 어떤 메이커마다 웨스턴하우스 계열의 라이플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밸브 로커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밸브 로커를 잡아주고 있는 그 격벽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하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비교적 충격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햄머가 때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게 좀 마감이 좀 부실한 메이커 같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파손이 좀 올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상당히 심플하게, 이게 바디 자체가 라텍의 커스텀 라텍 바디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좀 마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노말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그러면은 다시 조립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텍의 버퍼 스프링과 라텍 버퍼를 집어넣어 주고요. 기름이 아주 떡이 졌네요. 예, 쿨하자님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장전 손잡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볼트를 그대로 밀어서 집어넣고요. 잊어버린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조립을 그대로 찰칵 탁. 방아쇠 감각도 나쁘지 않고요. 상당히 뻑뻑해요. 확실히 그 라텍 버퍼 스프링 그 텐션이 굉장히 강하네요.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하셨어. 막 동작할 때마다 핀과 바디 틈에서 막 기름이 줄줄 나와요. 이렇게 장전 손잡이 몇 번 당겨봐도, 방아쇠 몇 번 당겨봐도 핀과 그 바디 사이에 기름이 막 줄줄 나와요. 상당히 심플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 URX3 그 나이트사 거에 나이트 아모먼트 그 레일 시스템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플하고요. 잡는 맛도 괜찮네요. 이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일단 염산맛 초코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자, 볼트를 이제 전진을 해줬습니다. 세미로 먼저 몇 발 쏘도록 할게요. 지금 또 그 애들 엄마가 또 이제 또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는 관계로 너무 많이 쏘면 안 될 것 같고, 찰지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턱. 자, 세미로 한번 쏘겠습니다. 오. 상당히 통통통 하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한데요, 이 녀석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묵직하고요. 그 반동 자체가 볼트도 무겁고 버퍼 스프링도 지금 텐션이 좀 강하고, 버퍼도 라텍 버퍼 좀 약간 묵직한 알루미늄 라텍 버퍼가 있어가지고 한 발 한 발 쏠 때는 굉장히 묵직한 반동이 그냥 어깨를 딱딱 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토로 한번 몇 발만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 반동에 이 정도 작동성이면은 뭐 조금 약간 과장 좀 더해서 거의 뭐 이노카츠나 바이퍼를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오우 씨, 장난 아니에요. 오, 상당히 멋집니다. 반응이. 딱딱 끊어지는 맛이 굉장히 그 일품이에요. 그리고 반동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훨씬 더 생각한 것보다.
다음번에 제가 다음번 월요일날 방송 때는 이 GHK의 M4 300AAC랑 그 WEHK416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보여드렸던 메가함스의 KSC 메가함스 M4랑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이퍼 M4랑 이노카츠 M4 이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비교해드리고 반동이라든지 작동성 좀 한 자리에 놓아서 이렇게 비교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한 자루씩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얘네만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보면은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겠고 제가 그 월요일날 제가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후덥지근하네요 날씨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WHK416인데요 차이점이 확실히 가벼워요. 작동성은 좋은데 아무래도 노말이다 보니까 WHK416 같은 경우는 순수 노말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좀 가벼워요. 움직임이. 일단은 버퍼 움직임이 굉장히 텐션이 좀 가벼워요. 볼트 자체도 상당히 가벼운 볼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라텍 볼트와 볼트가 아니라 라텍 버퍼랑 라텍 버퍼 스프링을 갈아주고 쏘게 되면은 좀 묵직함이 좀 증가가 되죠. 묵직함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노말로는 좀 작동성은 굉장히 좋은데 노말로는 아무래도 약간은 좀 다른 그 스틸 볼트의 그 라텍 버퍼의 그 300AAC나 바이퍼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한다면은 조금은 좀 반동은 조금 덜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월요일날은 여러분들께 4자루 5자루 정도 깔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꼭 많이들 오셔서 방송을 꼭 봐주십시오. 친구분들도 좀 모시고 와서 같이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이렇게 GHK 작동성에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노카츠 지금까지는 하이엔드급으로는 이노카츠와 그 바이퍼 M4가 거의 하이엔드급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GHK가 완성도가 이 정도고 작동성이 이 정도라면은 뭐 가격도 GHK가 뭐 싼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HK 노말 M4를 한번 구해서 아니면은 노말 M4 그리고 그 GHK에서 G5인가요? 그 플라스틱 바디로 나온 거 있죠? G5 뭐 그 녀석 G5 맞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G5 맞죠? GHK 그 녀석을 좀 구해서 한번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상당히 GHK라는 메이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보다는. G5 맞네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명중률도 좋고 가스 효율성도 좋고 또 반동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G5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GHK의 이 G5나 아니면 M4를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노말을 구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은 이게 라텍 세팅된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 유닛은 이제 GHK를 그대로 썼지만
오늘 껍데기 이 바디가 단조 바디 라텍 그 300AAC 바디를 세팅을 했고 버퍼 스프링이라든지 버퍼도 라텍 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GHK M4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지금 이 밸런스 이 세팅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반동과 이 정도 세팅이면은 이노카츠나 바이퍼가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상당히 야무지고 물론 뭐 가격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바디도 AAC 300 그 라텍의 AAC 300 바디 세팅한 거고 하니까 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갔겠는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오발이네요. 아무튼 완성도라든지 세팅된 거는 밸런스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GHK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GHK M4가 지금 얼마나 하죠? 상당히 비쌀 텐데. GHK M4 자체가 비싸지 않았나요, 좀? KSC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돈인데. 아, 해외가가 국내에 좀 많이 비싸게 들어온 거구나. 예. 역시 뭐, 그 직구를 해야 되나 봐요. 대세가 이제 직구다 보니까. 지금 이하비 아시아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GHK M4가 얼마나 하나. 400달러, 475달러대네요. 그러니까 KSC의 M4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사다나 뭐 이런 메가암스 라이플류 비슷하네요. 가격이 470달러. 라 G5는 더 싸네. 270불이니까. 라텍 바디는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졌군요. 라텍 바디가 얼마나 할까요? 라텍 바디를 한번 볼까요? 라텍 바디가 330불이네. 라텍 바디도 뭐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진 않네요. 레일 시스템까지 콤보 팩이 330불 정도 되네요. 뭐 국내 들어오면 좀 비싸지긴 할 텐데 뭐 해외 직구하면은 바디나 뭐 이런 건 큰 적이 없으니까 330불 정도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요즘에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됐네. 이걸 보니까 확실히 느끼네요. 요즘에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 GHK M4 300AAC 블랙아웃 타입의 M4를 하긴 뭐 그렇겠네요.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작동성이라든지 밸런스나 반동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고루 만족시켜주는 굉장히 좀 잘 나온 제품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노말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에 든 세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말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노말 버전을 한번 제가 조만간 노말 버전과 G5를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GHK 노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그 어떤 그 체감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레일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잘 구현을 시킨 것 같아요. 탄창은 다 호환이 돼요. 웨스턴함스 방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그 탄창 멈치랑 조금 간섭이 약간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차이지, 웨스턴함스 방식 탄창은 거의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바이퍼랑 이노카츠 다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이 탄창 GHK 탄창으로 다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테스트 사격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창이 다 호환이 되죠. 탄창도 그래서 상당히 가격 대비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야, 이거 GHK 오늘 쏴보고 좀 한번 보니까 GHK 메이커에 대한 제가 잘 몰랐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구나, 느낌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GHK M4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대 꼭 오셔서 월요일날 10시에 오셔서 각종 가스블로백 M4 비교하는 그 방송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현재 지금 출연 예상 제품들은 이노카츠 M4, 바이퍼 M4, 방금 보여드렸던 GHK M4, 그 다음에 WE416, 그리고 KSC 메감스 그때 방송에 나왔던 M4까지 5자루 정도를 여러분들께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좀 보시고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되겠는데 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8월 22일, 23일 날 플래툰 컨벤션이 진행이 됩니다. 플래툰 컨벤션이 신도림 테크노파크의 5층이었죠. 제가 지금 정확히 층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신도림 테크노마트 5층입니다. 5층에서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플래툰 컨벤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0시 반부터 뭐 5시 반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많이 즐기시고 구경도 좀 하시고요. 입장료가 비싸다라고 하신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오셔서 그래도 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으로 제가 초롱방송 부스를 또 열게 됐고요. 뭐 처음일 수밖에 없겠네요. 입장료가 4,000원이네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오셔도 돼요. 여자분들은 공짜고 어린아이들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모시고 이렇게 겸사겸사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 데리고 오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저 초롱방송 봤던 아무개입니다 라고 저한테 아이디를
그 닉네임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방송부터는 제가 닉네임을 다 여러분들 닉네임을 제가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한 닉네임의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초롱방송 패치를 드릴 겁니다. 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군복에 붙여도 되고 옷에 붙여도 되고 다용도로 붙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초롱방송 패치를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또 이것만 드리면 서운하니까 여러분들께 콜 아카데미 2000년도 7월에 생산했던 아카데미 콜트 259경 혹은 같은 시기에 생산했던 브로우닝 M1910 혹은 이건 은장이네요. 똑같은 1910 블랙이나 은장 혹은 콜트 259경 은장이나 블랙 아니면은 그 베이비 브라우닝을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자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초롱 패치랑. 단 오시는데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안 드리고, 저 이게 한정되니까 이거 뭐 해봤자 뭐 한 20, 30개밖에 없어요. 저도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 오시는 분들은 초롱방송을 보셨던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지금 닉네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랑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닉네임이랑 아이디를 제가 다 메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닉네임, 메모된 닉네임 아이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아카데미 브로우닝 1910 아주 멋진 권총이죠. 브로우닝 1910이나 콜트 259경이나 아니면은 브로우닝 베이비 브로우닝 1908 이 녀석을 한자로 이 중에 한자로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랜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아르카님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오전에 오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제품들을 가격대 성능비 좋은 제품들 남들이 채가기 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산맛 초코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염산맛 초코님이 디자인해주신 이 현수막 2장이나 걸 건데, 부스에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 2장이나 걸어 놓을 건데, 아쉽네요. 이것도 염산맛 초코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아쉽네. 오세요.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마트 가서 렛츠비 두 박스 샀어요. 렛츠비 2박스 사고 사이다도 캔 사이다도 뭐 한 1, 20개 샀고 뭐 다양하게 샀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제가 좀 큰 거 하나 빌려서 가져갈 거니까 오시면은 좀 비교적 시원한 커피도 좀 대접해 드리고 할 거고 수다도 좀 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대만 건샵이죠. 일명 대만 건샵. 아마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방송으로 뭐 좀 광고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만 건샵. 그러니까 대만 현지 건샵에서 아마 그날 부스를 차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뭐 판매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순수하게 어떤 제품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들을 다룰 겁니다 라고 홍보하는 아마 부스를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눠보시고 문의하실 거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스가 카드 결제가 일부는 되고 업체니까 일부는 될 거예요.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또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안 받을 거예요. 큰 업체면은 모르겠는데 좀 크고 좀 고가품 취급하는 뭐 저기 어디야 나이프 갤러리나 뭐 이런 데 카드 결제 될 텐데 뭐 좀 작은 데서 규모 작은 데서 왔을 때는 뭐 무선 카드 결제기 갖고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웬만하면 현금 갖고 가셔서 박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광고를 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초롱방송 카페나 아니면은 그 뭐 몇 군데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그 초롱방송에서 요번 플래툰 컨벤션에서 초롱방송 부스에서 가스블로우백 라이플 몇 종류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국내에서 국내 건샵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는 게 그 판매되는 가스블로백 한 자루당 얼마씩 미리 정해놓은 그 금액들이 있어요. 한 자루당 그 정해놓은 금액을 성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 요번에 목함지뢰로 부상을 당한 우리 두 하사가 있죠.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 하재헌 하사는 거의 하반신이 다 이렇게 못쓰게 다 잃었고, 김정원 하사도 왼쪽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뭐 물론 군에서도 군 자체적으로도 성금 모금을 하고 있고, 또 뭐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그에 맞게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서다가 그렇게 당한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들을 적립을 해가지고,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적립되는 금액들이 많아지겠죠. 그거는 제가 투명하게 어떤 게 몇 자로 팔리고 어떤 게 몇 자로 팔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어차피 저도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팔린 금액에 대한 약속됐던 그 퍼센티지를 제가 그 성금으로 또 계좌이체를 할 겁니다. 그 계좌이체는 두 하사분들의 급여 계좌에 다이렉트로 그냥 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여졌다, 10만원이 모여졌다 그러면은 5만원 나눠서 50% 나눠서 두 분께 각각 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법리적 해석을 받았고, 또 육군 그 제1사단에 직접 제가 문의를 했어요. 재정부랑 그 인사과에다 문의를 했는데 1사단에 공용 계좌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다가 입금하려면 지정기탁서 쓰고 뭐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예 전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 병사들의 급여 계좌를 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이 계좌에 제가 직접 적립된 금액을 반반씩 나눠서 각각의 두 하사분께 제가 직접 계좌를 이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 이체 내역서라든지 라이플이 이 제품들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제가 투명하게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도 뭐 카페라든지 뭐 방송국 그 공식 이 아프리카 홈페이지에도 제가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사이버2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 크게 네 종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타자가 제가 그때 방송해드렸던 맥풀 PTS와 KWA가 같이 제작한 마사다 라이플, GBBR 마사다 라이플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현재 국내 소비자 정가가 9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플래툰 컨벤션 때 현장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78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78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78만원을 주고 사가시면은 그 78만원 중에 5만원이 그 목함지뢰로 부상당한 병사들의 성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SC에서 나온 KTR-03, 제가 마찬가지로 방송해드렸죠. KTR-03, AK를 M4, 택티컬 M4류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제품인데, 작동성과 성능에 있어서는 KSC답게 정말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녀석도 지금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지금 현재 국내 소비자가가 83만원이더라고요. 83만원이고 공동구매 현장, 컨벤션에서 공동구매 현장 구매 가격은 67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구입해 가시면은 그 67만원 중에 4만원을 부상당한 우리 두 하사관한테 성금을 적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WE에서 나온 HK416D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인데
풀각인이에요. 풀각인 버전이고 416D예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작동성만큼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색깔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416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416D 같은 경우 WE에서 나왔을 때 국내 소비자가가 현재 풀각인 버전이 79만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64만원에 공동구매 현장에서 드립니다. 64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성금 기탁은 마찬가지로 4만원이 이거 한자로 팔릴 때 4만원이 두 하사관한테 성금으로 기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WE에서 나온 스카 헤비, 최근에 나왔죠. 스카 헤비 버전을 블랙과 탄색 원하시는 색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 정가가 소비자가가 65만원이에요 이게 꼭 무슨 홈쇼핑 같아. 65만원인데 65만원인데 공동구매 현장 판매가는 53만원입니다 53만원. 그리고 그 중에 53만원 중에 성금은 3만원을 기탁을 합니다. 이 외의 제품들은 여러분들 따로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 좋고요.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은데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비슷한 퍼센티지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비슷한 퍼센티지로 성금을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가급적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저한테 물품을 제공해주는 협찬해주는 업체가 다루는 게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핸드건, 가스블로우백 핸드건도 마루이 제품류나 뭐 가스블로우백 핸드건류도 어느 정도는 어떤 종류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의 제품들은 저한테 그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연락처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의 일을 좀 도와주신다 생각하시면은 사전에 주문을 해주시고 입금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드리느냐, 지금 얘네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요런 녀석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요런 녀석, 요거 지금 스카에 아주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요런 녀석도 판매를 해요. 이걸 같이 드리진 못해요. 따로따로 판매를 해드리는데 요게 지금 현지 소비자가가 3만원이에요. 근데 사전에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주문하시고 사전에 저한테 입금을 해 주시고 그리고 플래툰 현장에서 물건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제 일을 좀 덜어주시는 거니까 저의 편의성을 봐주시는 거니까 요 제품을 제가 3만원짜리 제품을 만원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면 아무래도 제 호주머니 돈이 더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래도 왜냐면 저 녀석은 제가 2만원에 받기로 했던 제품인데 2만원에 받기로 한 제품인데 저 녀석 지금 현재 국내 소비자가가 3만원인가 그래요. 다른 놈들도 비슷한데 다른 놈들도 KTR03이나 마사다나 HK416이나 비슷해요. 만원에 부품을 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분은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은 컨벤션에 오시면 바로 그냥 물건 수령해 가시게끔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제가 장사를 한다, 이윤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오해를 받더라도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오해받고 욕먹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정가보다는 좀 싸게, 거의 해외 직구를 하면은 해외 직구 가격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해외 직구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한 2, 3만 원 더 비싼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참에 괜찮다, 이거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좀 공동구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도 많이 만들었어요. 공동구매하면서 성금 기탁하는 자료, 이건 이제 행사장에 붙여 놓을 거거든요. 저희 부스에.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성금 모금이 어떤 오해를 좀 안 받았으면 해요. 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 또 좀 나라를 위해 애썼던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국민들은 진짜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좀 믿음을 좀 주고 싶은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 이거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제품들이 있으면은 요번 기회에 조금 저렴하게, 시중가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고, 또 그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두 하사관에게 또 용기를 주는, 조금이나마 작은 성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좋은 어떤 취지에서 서로 윈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벤트니까요. 이벤트라 그러면 조금 그런데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뭐 꼭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벌써 1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방송 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번 방송 때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많은 분들 플래툰 컨벤션 때 꼭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툰 컨벤션 때 뵙는 걸로,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10시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의 아빠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